예. 자, 이번 시간에는 엔트로피하고 그 디시전 트리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제가 재미로 그림을 하나 넣었는데요. 얘가 그 누구 같아요? 어, 영어로는 오리하고 사람이 있었던 것 플라티푸스인데, 같은데. 영어로요? 오리 플라티푸스인데, 영어로는 오리 전혀 모르겠는데. 한국말로 알았는데, 예, 오리 넓적, 구리 뭐 이런 비슷한 이름이었어요. 예. 얘가 이제 그 오리 주둥이는 생겼잖아요. 그 오리 주둥이처럼 데 얘가 그 포유류예요. 포유류. 그래서 음, 오리 너구리라 그러는데 어 이게 좀 특이한 포유류거든요. 그러니까 포유류니까는 얘가 젖을 먹여요. 그 새끼한테 젖을 먹이거든요. 젖을 먹이는데 또 특이한 거는 포유류인데 알을 낳아요. 네. 그래서 이거 되게 특징적인 그 동물인데 이게 이제 오늘 주요 등장인물, 등장 캐릭터?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림 하나 그려봤고요. 요거를 잘 알아두세요. 젖을 먹이는데 알을 낳는다. 예, 특이한 동물이고요. 음,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정보량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이 정보를 이렇게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거를 사람들이 고민을 했었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어 이제 기본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 그 정보의 어떤 내용이나 그런 거보다도 정보가 얼마나 어 그 놀라움의 정도? 놀라움을 주는지 또는 얼마나 그게 그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가 불확실한지 그걸 가지고 이거를 정보량을 정의를 했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내일 뭐 태양이 뭐 동쪽에서 뜬다. 에서 뜬다. 어,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는 전혀 놀라움을 줄 수 없잖아요. 동쪽에 뜨는 거 맞죠? 예, 동쪽 그러니까 놀라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보량이 아주 낮, 낮다고 보는 거지, 이제. 예, 이렇게 보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개념을 정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 아이디어는.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뭐, 뭐, 24년, 뭐, 12월, 뭐, 31일에, 뭐, 뭐 삼체인이 지구 침공한다. 이런 거. 이런 건 엄청나게 일어나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정보량이 무지하게 큰 거지. 예.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거의 요거는 확률이 1일 거잖아요. 그죠? 1이 아닐 수도 있나? 하여튼 거의 1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정보량이, 그러니까 확률이 크면 정보량이 어떻게 될까요? 낫지. 낮고, 확률이 작으면 정보량은 크고, 예, 요런 식으로 정의를 하려고 한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거를 이제 정보량 함수를 어떤 사건 X가 가진 X를 뭐 정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집어넣으면 어떤 정보량을 나타내는 어떤 함수로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어, 어, 이 X가 일어날 확률, 확률의 역수라고 정의를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아까 그 아이디어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그럴듯한가가 이제 문제인데, 어,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어, 그 X1이라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리고 동시에 X2라는 사건이 이제 연이어서나 동시에 발생했다고 쳐봐요. 근데 이 사건들은 독립 사건이에요. 독립 사건.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게 다른 사건에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두 사건이 같이 일어나는 사건을 이걸 갖다가 우리가 X라고 해볼게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X라는 사건의 정보량이라는 거는 개별 사건의 정보량이 더해졌다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이게 그럴듯한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이제 해볼 건데, 그 전에 이제 하나 해볼 게 있다. 이게 독립 사건이면은 이 PX라는 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 개별 사건들이 커피지. 곱이 되죠. 예. 독립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확률이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PX2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요 정의에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요 정의에 따라서. 그러면 요게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제 px 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를 다시 쓰면은 px1 px2 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럼 요거를 써볼게요.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위에 정의에 따라서 써보면은, 어떻게 되죠? 네. 그리고 px1 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 요거는 p 역수니까 x2 분의 1 이렇게 되면은 이게 등식이 성립해야 되는데 여기 등식이 성립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등식이 성립 안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계산해 보면 이게 이렇게 될 거니까 네. px1 px2 되고 분자가 px1 플러스 px2가 되니까 이 좌변하고 우변하고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요거를 이제 일치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요거의 등호가 성립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요 정의를 조금 수정해야 되거든요. 어. 이게 지금 이제 이게 사실은 이렇게 곱셈한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써야 돼? 다시 고칠게요. 예. 어, 요거하고 요거의 곱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곱셈을 덧셈으로 바꿔주는 어떤 함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 이게 로그 함수거든요. 로그 함수.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로그가 등장하거든요. 여기다 이제 로그를 하나 넣어주는 거죠. 여기다.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여기다 이렇게. 로그. 근데 여기 지금 밑이 뭔지는 아직 조금 잠깐 보류해 놓을게요. 예, 근데 로그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다시 써보면 여기가 이제 로그가 되는 거죠. 로그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로그가 붙고 그러면 이게 로그 법칙에 따라서 이 곱셈이 덧셈으로 바뀌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로그 px분의 1 로그 x2분의 1 해가지고 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예. 이렇게 딱 등호가 성립하게 만들어주는 이 함수가 로그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정보량을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이게 셰넌이라는 수학자가 이렇게 정보량을 정의를 했어요. 예. 그러면 요거를 조금 고치면 로그 px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승이죠. 근데 마이너스 1이 이게 앞으로 또 로그 법칙 중에 하나인가요? 이게 마이너스 1이 앞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요 앞으로 가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정보량은 이제 정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ix는 마이너스 로그 px인데 여기서 이제 밑이 뭘로 하느냐가 문제인데 이게 지금 이게 그 컴퓨터에서 정보를 그 1하고 0이라는 어떤 이진수 갖고 다루잖아요. 그래서 이 로그의 밑을 2로 하면은 이게 되게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를 써요, 여기 밑을. 예,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조금 보면 알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정보량을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다 지우고, 예.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제 정보량을. 어, 그 다음에, 이거를 바로 하는 게 좋을까요? 어, 이 평균 정보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하나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요거는 뭐가 될까요? 요거를 이런 정보열이라고 할까?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 계속 A로만 다 된 거예요. 이 중에서 임의로 하나가 어떤 딱 골라서 A가 딱, 발생한 어떤, 어, A가 딱 골라질 그런, 고른 어떤 사건이 있다 쳐봐요. 그 사건의 정보량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는 거죠. 이 정보의 정의에 따라서 하면 어떻게 0이 될까요? 될 것 같은데, 그럼? 예, 0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 이게 확률이 1이잖아요. 그죠? A가 발생할 확률이 1이에요. A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확률이 1이고 그러면 정보량 정의에 따라서 마이너스 로그 어, 2의 확률이 1이잖아요. 근데 이 로그에서 이 뒤가 1이 되면 이게 0이 되잖아요. 그죠? 0. 예.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 그 정보량이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거든요. 어. 그다음에 요거는 만약에 그 A A가 뭐 A가 어 뭐라 그래야 돼 이거 골 골라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 임의로 하나 골랐을 때 A가 나올 사건의 정보라고 할까? 사건의 정보, 예, 정보량 이렇게 할까? 예. 이렇게 하면 요건 어떻게 될까요? 요것도 계산해 보면 되겠죠. 어, 음, 마이너스 로그 1일 것 2를 같아. 하고 A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가? 예, 2분의 1이죠. 2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1성. 2의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은 앞으로 가니까 이게 1이네. 로그 2의 1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1이 앞으로 가면서 요거 마이너스랑 상대에서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요게 1이네, 그럼. 1이 되죠. 예, 1이 돼요. 네, 요거는 정보량이 1인 거예요. 음, 이렇게 되거든요. 어, 그리고 요거는 B도 마찬가지겠죠. B가 나올 선생님, 질문 있는데요. 이게 네네. A가 나올 게 확률이 네. 7개 중에 4개 이렇게 보는 게 아닐까요? 4개 중에 네 개로 왜 2분의 1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아, 8개구나. 어, 8개 중에 죄송 7개로 바꿨는 내가. 네, 네, 네. 8개 중에 4개가 나오니까 2분의 1이라는 예, 얘기시죠? 예, 예, 틀리네. 맞아요. 예, 예. 진짜 7개로 봤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요 B가 나올 것도 마찬가지겠죠. B가 나올 사건의 정보량도 똑같이 1이 되겠죠. 예. 근데 요게 이제 그 코드를 보시면 교재 코드를 보시면 그 어, 이런 말이 나와요. 클래스. 클래스란 말이 나오는데 요게 보면은 예를 들면 이게 어떤 상품에다가 이렇게 라벨을 붙여놓은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라벨. 근데 어떤 거 상품의 질이 되게 좋은 걸 뭐 A급이라고 하면 A라고 붙이고 B급이면 B라고 붙이고 한 라벨이라고 쳐보세요. 예? 그러면은 요거는 상품이 8개 상품이 나왔는데 그중에 요렇게 4개를 라벨을 A라고 붙이고 4개를 B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클래스라고 하는 거죠. 클래스. 요게 하나의 집합이라고 하면 이게 집합이라고 하면 집합이 똑같은 게 있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그건 잠깐 제쳐두고 어쨌든 그 요 라벨을 같은 라벨이 붙은 거를 하나의 클래스로 보는 거죠. 클래스. 그래서 거기 교재에는 이거 그 클래스 프라버빌러티 이런 말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아까
아까 저기 이상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 전체 이 집합의 그 정보 개수 8개 중에서 8개 중에서 요 클래스에 해당하는 것 A는 A 클래스는 4개잖아요. 8분의 4에서 이게 확률이 2분의 1 확률이 계산된다는 요런 개념이 나와요. 이 코드를 보실 때 요 개념이 나오니까 그거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어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뭐 계산하는 거니까 이게 다 계산이 손으로 돼요.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요거는 어떨까요? A 사건의 정보량 어떻게 될까요? 계산. 해볼까요? 마이너스 로그 2가 되고 어 어떻게 되죠? 어 확률이 그, 그, 그 4분의 1, 클, 그렇죠. 그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4분의 이렇게 1. 되는 거죠. 예. 그러면 2에 마이너스 2승 그렇죠. 넘어가면 그러면은 2가 예, 뒤에 마이너스 2등이 앞으로 넘어가면서 마이너스랑 상쇄가 되면서 2가 되고 여기가 로그 2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뒤에 날아가면서 이게 2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A가 나올 확률이 클 때는 정보량이 작게 나오고 확률이 점점 작아질수록 요 정보량이 점점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고 어 가만있어 봐. 음, 이게 이제 여기서 조금 그 이거를 여기서 A가 나올 정보량도 있고 B가 나올 정보량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평균 정보량이라는 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지금 그 1, 정보량이 똑같기 때문에 1 평균 더하기, 정보량도 1이 되겠죠. 그죠? 예, 똑같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1 더하기 1 해가지고 2로 나누니까 결국 1이 되겠지. 그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률이 똑같기 때문에 다 균일하잖아요. 이게 분포가. 균일하기 때문에 평균 정보량이 똑같이 2가 돼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평균 정보량이 조금 이제 의미가 좀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이렇게 다 분포가 좀 다른 거예요. 비중이. 그래서 요 평균 정보량이라는 게 공식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살펴보면은 어 어 이게 우리 그 기대값 구하는 공식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기대값. 기대값 할 때 확률 변수가 x라는 확률 변수가 있고 그 확률 변수의 확률이 px라고 하면 기대값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이 확률 변수 곱하기 그 확률 x가 일어날 확률 해가지고 다 더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이게 여러 가지 확률 변수가 이렇게 i라고 써는 게 낫겠다. 예. 그래서 이 뭐 i가 1부터 n까지 있으면 이렇게 다 하는 게 이게 기대값이잖아요. 그죠? 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 이게 사실 이스티메이션인 거죠, 그게 기대값이 그건가요? 예, 이스티메이션 그걸 말하는 거죠. 기대값 그러니까 갑자기 처음 듣는 말인 것 같아요. 기대값 우리 평균할 때 쓰는 거 요거 네, 그러니까 EX, 이스티메이션. 그 네, 이스티메이션인가요? 예, 요게 예. 약자가 잘 몰라가지고 네 요거잖아요. 예, 요 공식하고 똑같아요. 음, 그 사실 우리 이거 확률론 할 때 했지만 사실 요게 우리 이게 질량 중심하고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유사하다 그랬잖아요. 질량 중심. 그래서 요 확률이라는 게 어떤 질량의 개념이 있어서 이게 사실은 가중치가 되거든요. 이게 가중치. 음, 어. 확률이 크면은 이게 좀 가중치를 두는 거죠. 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건데 요 공식을 그대로 따라서 써보면 요게 이제 확률 변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인데 우리는 이거의 기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ix의 이거의 기대값을 구하는. 그러면은 여기 xi 자리에 이, 이 정보량이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요 xi 자리에 정보량이 들어가고 이 pxi 자리는 역시 똑같이 들어와요. 이건 똑같아요. 이건. 예. 확률, 일어날 확률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그마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그 요 ix가 아까 뭐였냐면 정보량을 그대로 써볼게요. 마이너스 로그 2의 px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요 px를 요 앞에다 그냥 옮겨버릴게요. 이게 좀 보기 그 공식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다 이제 px를 요 앞에다 써볼게요. 얘를 이렇게 데려온 거지 이렇게. 예.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시그마를 하는 게 이게 엔트로피 공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마이너스를 또 앞으로 뺄 수 있으니까 다시 예쁘게 써보면 마이너스 시그마 어 p 어 뭐 xi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까요? 예. 이게 사건별로 다 다르니까 로그 2의 pxi 하고 i는 뭐 1부터 어 n까지 어,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요거는 잠깐 지우고 예, 요 공식을 여기로 옮겨 놓을게요. 요게 이제 요게 이제 그 평균 정보량인데 어, 교재에는 요게 공식이 이게 그냥 PI로 돼 있을 거예요. 그냥 I라는 사건 그 요게 그러니까 어떤 그 클래스가 있으면 클래스 그러니까 A면 A 클래스가 발생할 확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I라는 클래스가 발생할 확률에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책에서는. 그리고 그럼 여기도 I가 되겠죠. 그죠? 예, 요렇게.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 주세요. 놓쳐가지고 왜 PI라고 그냥 했다고요? 아,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확률이라는 게 이 클래스라는 개념을 이제 교재에서 나오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라벨을 붙여놓은 거라 그랬잖아요. 지금 A가 나올 사건의 정보량이라는 건 이 클래스의 프로버빌리티를 구해서 이 확률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서 말하는 이 확률이라는 거는 이 어떤 클래스의 확률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는 클래스가 C1이 있고 C2가 있으면은 C1이 일어날 확률이 뭐 2분의 1, C2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클래스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이건 C1, C2, C3, C4 해가지고 여러 가지 클래스가 있을 수가 있겠죠. 4네, 4. 예. 그래서 요 I 클래스의 확률을 우리가 PI라고 한 거예요. 이름 붙인 거예요. 아, 그냥 이름. 이름 붙였어요. 이름. 아, 예. 네. 교재에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름이. 예. 책에는 아시겠죠, 이제? 네, 예.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기호가 항상 좀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이거 또 헷갈리니까 다 지울게요. 일단 두 가지 개념을 정의를 했어, 우리가. 예. 음. 하나는 정보량이란 개념을 정의를 했고, 이거는 평균 정보량이라는 개념을 정의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엔트로피거든요. 평균 정보량이 엔트로피라는 개념이에요. 어. 그래서 그, 요게 개별 사건들의 정보량이 아까 2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평균 정보량도 똑같이 2가 되잖아요. 그 요거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요거의 평균 정보량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요 공식에 따라서 먼저 어 A A를 생각해 보면 A의 정보량을 먼저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 마이너스 로그 2의 확률이 어떻게 되죠? A의 클래스 프로버빌리티가 어떻게 되죠? 2분의 1.
8분의 4니까. 8분의 4니까 2분의 1이죠? 예. 요렇게 하고, 요게 요거예요, 요거. 요거잖아요? 요 앞에, 요 앞에 또 2분의 1이 또 붙는 거예요, 이렇게. pi가 또 붙잖아요. 그죠? 이렇게 붙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가중치가 붙어야 되는 거지. 이게 정보량인데 이 얘가 차지하는 비중이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중치를 준다는 거예요. 평균 정보량이지만 그 확률에 따라서 확률이 큰 거는 그만큼의 가중치를 두는 거죠.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다음에 더하기, 그다음에 선생님, 요거 그러면 여기서 네. 질문 하나 드리면요. 그럼 여기서 가중치는 앞에 붙어 있는 2분의 1을 가중치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렇죠. 요게 어, 정보량이고 정보량 안에도 물론 확률이라는 게 들어가서 정보량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지만 여기다 이제 확률을 곱해 주잖아요. 예. 곱해 주는데 요 확률을 가중치라는 거지. 가중치. 왜냐하면 뒤에 걸 음, 한번 해볼게요. B 같은 경우에는 뭐야 마이너스 로그 2의 확률이 4분의 1이잖아요. 요렇게 한 게 요 정보량이거든요. 요것대로 한 거예요. 정보량. 요게 정보량이잖아요. B의 정보량. B. B의 정보량이잖아요. 그러면 요게 B의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를 여기다가 해줘서 가중치. 얘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게 되죠?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요렇게. 1. 예. 요렇게. 이렇게 곱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음, 더하기 C는 어떻게 될까요? C는 마이너스 로그 2의 확률이 8분의 1. 그렇죠. 8분의 1이죠. 그다음에 요 앞에다 역시 또 얘가 차지하는 비중을 그만큼 감안해야 되니까 평균 정보량을 할 때는 얘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는 거예요. 가중치를 둬서. 여기다 8분의 1을 또 곱하는 거죠. 요 공식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보면 알겠지만 요렇게 되는 게 그렇게 요 마이너스가 앞으로 갔을 뿐이에요. 마이너스가 여기 붙어 있던 게 요 앞으로 간 것뿐이거든요. 그다음에 D도 또 마찬가지네요. 그죠? D도 마찬가지니까 8분의 더하기 1하고 하면 돼. 마이너스 로그 2의 8분의 1 이렇게 계산하는 거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되겠다. 그죠? 계산해 보면은 어 어떻게 되나요? 2분의 1 곱하기 요 정보량을 계산하면 요게 1이죠. 1. 그죠? 1이죠.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요 정보량을 계산하면은 요게 2잖아요. 2. 예. 더하기 8분의 1 곱하기 요 정보량을 계산하면 2의 마이너스 3승이 되면서 3이 돼 버려요. 3. 마이너스 3이 앞으로 오면서 마이너스랑 곱해지면서 그냥 3이 돼 버립니다. 그다음에 더하기 8분의 1 곱하기 3.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계산해 보면은 어 8분의 14인가가 나와요. 8분의 14. 그래서 요거를 뭐 약분하고 해갖고 계산해 보면은 1.75 이렇게 나와요. 예. 이렇게 해서 평균이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평균 정보량이라는 거죠. 평균 정보량. 예. 그- 그러면 그 1.75는 어떤 네. 의미인 거죠? 이제 그 의미가 그야말로 평균 정보량인데 평균 정보량인데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해석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재미있는 점인데 어, 이 평균 정보량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요거를 생각해 볼게요. 요거. 예. 요거를 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사건이 하나 딱 임의로 발생하면은 어떤 다른 사람한테 A가 A인지 B인지 C인지 D인지 전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제 어떤 이 중에서 뭐 하나가 발생하는데 하나가 딱 튀어나오는 건데 임의로 그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한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그런 상황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 맨 처음에 우리가 A나 A 또는 B인지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질문을 이렇게 질문을 하나 던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yes라고 하면은 어,
요렇게 될 것이고, 요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요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정보가. 요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만약에 노라고, 예스를 1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예스를. 그다음에 노를 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C, C, D, D 이렇게 이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죠? 이게 어떤 정보가 왔는데 그 정보가 A 또는 B냐고 물어봤을 때 yes라고 하면 이 중에 하나일 것이고, 그죠? no라고 하면 이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 또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A냐고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A냐고. 질문을 또 물어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yes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1이라고 하면 이 중에 하나라는 거지. 어, 그렇죠? A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A라는 거고,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은 이 중에 하나라는 거가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C인지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C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만약에 Yes라고 하면은 이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다음에 No라고 하면은 이 중에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딱 어떤 정보인지를 딱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이 요렇게 질문을 하나 던져갖고 이거를 우리 뒤에 이제 그 데시전 트리에 보면 이걸 노드라고 하거든요. 노드. 그 노드가 하나 있어서 분기점이 되는 거죠. yes나 no, yes or no 이렇게 되는 거죠. 1,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A라는 정보를 전달하려면 요 두 개의 노드가 필요해요. A라는 정보를. 어. A라는 정보를 그 정보를 전달하려면 그래서 A라는 거는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1로 가잖아요. 그래서 1 두 개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B는 어떻게 될까요? B는 1, 0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C는 0, 1로 표현할 수 있고 D는 0, 0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진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의 노드, 여기 노드 개수 뭐라고 하냐면 평균 노드 개수라고 할게요. 평균 노드 개수. 그쵸? 평균 노드 개수가 전부 두 개예요, 두 개. A도 마찬가지고 B도 그렇고 C도 그렇고 D도 그렇고 평균 노드 개수가 2인 거예요, 2. 그다음에 어 그 이 1이나 0이냐를 이렇게 가르는 노드로 이렇게 가르는 거 요 하나를 정보 단위로 뭐라고 하냐면 비트라고 하거든요. 비트. 그러니까 얘는 2비트인 거, 2비트가 필요해요. 하나의 정보를 A인지 B인지 C인지 D인지 전달하려면은 2비트 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평균 비트 수라고 할 수 있어요. 평균 비트 수. 이것도 역시 2인 거예요. 2. 그죠? 아니면은 평균 질문 수. 우리가 이걸 분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잖아요. 두 개의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A와 B냐고 먼저 물어봐서 yes라고 간 다음에 다시 A냐고 물어봐서 A로 가면은 이제 이게 이렇게 1, 하는 이진수로 표현되는 거죠. 예. 이게 엔트로피예요, 이게. 지금 거기서 노드 개수, 네. 비트 수, 질문 수 다 같은 말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음. 지금 뭐 제가 이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잠깐만요. 어, 여기 보면 지금 이거에 하나 노드 있고 여기도 노드 있고 여기도 노드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보면 지금 노드 개수가 지금 3인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노드 개수가 2다 그랬단 말이죠. 네네네. 왜 다른 거죠, 그럼? 그, 이렇게 봐서 어. 이게 노드 개수라고 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요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사실은 뭐 AA, BB, CCC 이거 하나의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A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A라는 정보를 보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건 B라는 정보, 이건 C라는 정보, D라는 정보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네. 예. 보면 되는데 이 B라는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기 신호 같은 거 있으면 1이든 0이든 뭐 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어떤 그 전기 신호로 될 거 아니에요. 비트라는 게 하나에. 그래서 하나의 비트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먼저 A 또는 B라는 게 먼저 나와야 되는 거지. A 또는 B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분류를 또 해가지고 B라고 분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A 또는 B라는 거고 이거는 그 중에서 B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두 개의 그 노드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네. 분기점이 두 개 필요하다는 거지, 분기점이.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 말대로 이게 세 개가 있지만 B로 가기까지는 두 개의 분기점을 지나야 되잖아요. 두 네. 개의 분기점이. 그래서 그게 비트수라고 보시면 돼요. 노드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 노드 개수를 헤아릴 때 그 이 왜안 되지 이거? 잠깐만요. 네. 이 마지막 애들은 잠깐만요. 이 마지막 애들은 헤아리지 않고 여기 두 개만 헤아리는 건가요? 노드라는 개념이 여기 네. 중간에 분기점이고 요 끝에는 노드라는 개념이 없어요, 얘는. 아, 질문을 던지는 질문이 노드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질문을 한번 던지고 여기서 질문 던졌잖아요. 여기서 더 이상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이미 분류가 끝난 거예요. A, B, C, D로 음,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그냥 결과일 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거를 하나의 디시전 트리라고 보면은 이거를 뿌리라 그래요. 뿌리. 디시전 트리에서 뿌리라는 이름으로 쓰고 이거는 뿌리 노드라고 하면 되겠다. 뿌리 노드. 그다음에 요거는 뭐 가지 노드? 가지 노드라는 거고 이거는 그냥 잎이에요. 이 마지막 결론. 결론은 노드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선생님 아까 여기 예, 비트 수라고 했는데 네, 이게 비트 수가 여기 두 개라는 것은 결국은 두 개의 노드를 거쳐서 왔다. 그렇죠. 이렇게 여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두 개의 이진수로 표현됐잖아요. 그런 뜻이, 네. 두 개의 음, 비트로 표현됐다는 게 두 개의 이진수로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예. 여기 네 개의 정보를 이렇게 두 개의 이진수로 표현되잖아요. 0 네. 또는 1, 두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그 비트 수가 말하는 거예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조금 저도 잘 몰라서 아, 저는 헷갈리는데, 이진수니까 1, 예, 1이면 뭐네요. 이게 3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랑 잠시 헷갈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어 뭐 이 경우에 하나하나의 정보량이 아까 정보량이 2라 그랬잖아요. 정보량이 저 평균 정보량하고 똑같잖아요. 왜냐하면 확률이 똑같으면은 평균 정보량하고 가중치가 없어요. 다 똑같기 때문에 가중치가 특별히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평균 정보량과 개별 사건의 정보량이 똑같아요. 그죠? 2로 똑같은데 이를 계산할 때 보면은 마이너스 로그 2의 4분의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2를 쓰면은 요 로그의 밑에 2를 쓰면은 요렇게 2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비트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단위가. 이렇게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요걸 2로 쓰는 이유가 이 정보 단위랑 맞추려고 그런 거예요. 음. 예. 그래서 이거 평균 정보량도 이렇게 2를 쓰면 요렇게 돼 있는 정보열에서 우연히 어떤 사건 하나가 발생해서 그거를 전달할 때는 평균적으로 두 개의 2비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 신호가 1010이라는 게 두 개가 그 보낼 수 있는 어떤 노드가 필요한 거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 그런 의미가 있고. 근데 이제 요걸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똑같이 생각해 볼게요. 요게 요거는 어떻게 되냐? 요거는 이제 다르니까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거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처음에 질문을 해서 나누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는 처음에 A로 A냐를 묻는 거예요. A냐를. 첫 번째 노드에서 이렇게. 예. 그러면 이게 분류가 되겠죠. A가 yes면은 그냥 바로 A가 나오겠죠. 그죠? 그렇죠? 만약에 no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DC B, C, D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뭘 묻냐면 B냐를 묻는 거예요. B냐를. 이 질문을 B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갈림길이 생기겠죠. yes면은 그냥 B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no면은 CD C하고 D로 갈리겠죠. 그 다음에 다시 또 C냐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yes면은 네. C가 되고 no면은 D가 네.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평균 질문 수를 계산해 볼게요. 평균 질문 수를. 얘 A가 나올 때는 질문이 하나잖아요. 질문이 1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A A가 나올 확률을 여기다 곱해 주는 거예요. 확률이
확률이 2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곱해 주는 거예요. 그죠? 평균 질문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A가 나올 확률에다가 A가 나왔을 때 질문은 단 하나 필요하니까 질문수를 쓴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더하기. 그다음에 B는 4분의 1 확률인데 B가 나올 때 질문수가 몇 개죠? 하나, 둘, 두 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C는 어떻게 되죠? C는 어 음, 확률은 8분의 1인데 질문수는 몇 개죠? 네 개. 세 개. 세 개죠. D도 마찬가지로 8분의 1 곱하기 3. 아까 이거랑 똑같아요. 똑같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요 정보량이 요게 뭐냐면 질문수가 되는 거예요. 질문수가. 그래가지고 결국 구한 건 뭐냐? 1.75라는 건 뭐냐? 평균 질문수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예. 질문수도 되고 이 분기점이 몇 개가 필요한지 노드를 말하는 것도 평균 노드 수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이 비트 수라는 그 정보를 전달할 때 몇 개의 비트가 필요한가 음, 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평균 비트 수 1.75 비트가 필요한 거예요. 1.75 비트. 어. 그러니까 요게 좀 특이한 게 이거를 이 요렇게 이제 그 하나로 정보가 어떤 클래스가 하나로 더 많이 치우쳐 있으면은 비트 수를 더 줄여가지고 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생각해 보세요. A, B, C, 어, D, E, F, G, H라는 요거를 보낸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보내려면 어떻게 되냐면 노드가 몇 개 필요하냐면 세 개가 필요해요. 세 개가. 처음에 이제 A, B, C, D냐, E, F, G, H냐를 먼저 구분하고 처음에 이렇게 구분해요. 1, 0으로 구분해요. 그다음 얘를 또 A, B냐, CD냐로 또 구분하고 얘는 EF냐, GH냐를 구분하고 그다음 얘를 또 A냐, B냐로 구분하고 얘를 CD로 구분하고 얘를 EF로 구분하고 GH로 구분해가지고 이게 다 1, 0, 1,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0, 1, 0, 1, 0, 1, 0 돼가지고 A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이진수로 1, 1, 1이잖아요. 얘를 1, 1, 1로 표시하고 B는 어떻게 될까요? 1, 1, 0이잖아요. 1, 1, 0. C는 1, 0, 1이잖아요. 1, 0, 1. D는 1, 0, 0.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세 개의 숫자가 들어가는 이진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 평균 비트수 계산해 보면 3으로 나와요. 3으로. 질문수로 계산해 봐도 3으로 나오고 평균 질문수. 그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각각이 다 하나하나 8개의 문자를 보낼 때는 3비트가 필요한데 이렇게 하나로도 이렇게 하나에 많이 비중이 더 들어가는 경우에는 비트 수를 더 줄일 수가 있어요. 음, 어, 아까 말했듯이 맨 처음에 A를 먼저 분류하면서 A는 그냥 맨 처음에 하나로만 비트 수 하나 갖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음, 음, 그다음에 D는 예를 들면은 뭐 어, 0,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어. 그다음에 C는 뭐 0, 0, 1로 표현할 수 있고 D는 0, 0, 0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비트 수를 확 줄일 수가 있어요. 예. 많이 나타나는 문자는 그냥 채널 하나로 그 노드 하나 갖고 먼저 처음에 먼저 분류를 해버리는 거지. 예. 그러면 비트 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예. 이거 넘어갈까요? 예. 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밌네요, 이게 이거. 이 이게 생각하셨다고요? 이게 셰넌이라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사람인가 봐요. 클로드 셰넌이라는 사람이 이 정보 이론을 처음에 상당히 만든 정보 이론의 아버지 같은 사람인데 음, 이 사람이 뭐 벨 연구소에서 일했대요. 음,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통신 회사 같은 데잖아요. 그래가지고 AT&T 전화를 있었어요. 만든, 네. 그치. 뭐 AT&T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통신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통신을 전달하는가 이런 문제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정보량이라는 것도 어떻게 하면 수치화시킬 것인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정보를 전달하는데 어 필요한 그 1과 0으로 전달하니까 이제 이 컴퓨터에서는 그걸 어떻게
그 정보량의 단위를 설정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고민하다가 이런 개념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트라는 개념도 그 사람이 만들었다고. 예,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되게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정보 이론에서. 자, 넘어갈게요. 상당히 재밌죠, 이거. 상당히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예. 예, 재밌어요. 근데 이게 진짜 이건 많이 약간 이제 나와요. 여담인데 알고 계실 수도 있는 건데 비트라는 개념이 이제 결국에 이 정보를 이제 그 떨어져 있는 어떤 사람한테 보내려면 이제 전기줄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쵸. 예, 전기줄로 전기 보내는 거. 신호로 보내야 되니까. 예. 비트로 하면 이제 이 연결하고 끊었다. 그치, 연결 그치, 그치. 그렇게 하면 뭐, 1년이 돼. 불이 들어오면은 1이고, 불이 끊기면은 뭐, 어떤 전기 음. 신호로 두 개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예, 예, 그런 이렇게 보내는 소모들. 거죠. 예, 옛날에는 아날로그여서 그래서 네. 그, 그 릴레이 반도체 릴레이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0과 1을 계속 예, 이렇게. 그그 찾아보면 릴레이로 계산기를 만든 게 있어요. 릴레이 계산기. 음, 옛날에 그래서 계산기를 되게 음, 기계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해서 뭐 음, 숫자를 딱 넣으면 이게 0과 1로 막 이렇게 조합해 갖고 나오는 그 릴레이 음, 계산기가 음, 있는데 그런 거하고 또 연관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이게 계산기를 만들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이거 있잖아요. 111. 이거 음, 10진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 음. 음, 1 곱하기 2의 3승 플러스 1 곱하기 2의 2승 플러스 1 곱하기 2의 1승 풀라고 거예요. 이게. 음, 예, 이것도 계산할 수 있고 1 곱하기 2의 3승 플러스 1 곱하기 2의 2승 플러스 0 곱하기 2의 1승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면은 10진수로 이제 숫자든 글자든 뭐든 이렇게 두 개, 1과 0 가지고 다 이렇게 나타내나 보더라고요, 컴퓨터는. 그렇지. 그게 예, 이제 ASCII 예. 코드. 그게 그, 이제 이게 뭐, 문자를 갖다가 바이너리로 표현한 ASCII 코드가. 어, 뭐지, 호프만 비트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정보가 많다. 예를 들면 A가 되게 많다고 하면은 A를 맨 처음에 그냥 하나로 그냥 분류를 먼저 해버리고 하면은 비트 수가 확 줄어들잖아요. 이걸 이렇게 세 개의 숫자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똑같이 있을 때는 이렇게 세 개의 비트로 갖고 표현하지만 많이 일어나는 사건은 맨 처음에 분류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나로 그냥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보 전달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거 이런 걸 연구를 했더라고요. 예, 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제가 나중에 찾으면 알려드릴게요. 예. 그리고 여기서 좀 많이 끌었는데 다음 거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집합이 있으면 그 원소인 데이터들이 대부분 하나의 클래스에 속할 때 그 집합의 엔트로피는 작아진다. 느낌이 오시나요? 어, 그리고 예, 데, 엔트로피가 평균 정보량이라고 예, 아까 설명했잖아요. 평균 네네. 정보량이 작아진다고 설명하셨으니까 예, 이해는 합니다. 예, 뭔가 감이 좀 오실 것 같아요. 음, 데이터들이 여러 클래스에 골고루 퍼져 있으면 그 집합의 엔트로피는 커진다. 예, 그래서 엔트로피는 결국 이렇게도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음, 어떤 집합의 불순도를 나타낸다. 음. 불순도를. 그러니까 그 불순도가 크다는 거는 엔트로피가 크다는 거예요. 한번 여기서 한번 직관적으로 보세요. 집합 A하고 집합 B가 있어요. 어떤 게 엔트로피가 지금 이제 클래스가 색깔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클래스가. 그러니까 빨간색 클래스가 있고 파란색 클래스 두 개의 클래스로 나눠져 있는 거고 이거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으로 클래스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어, 어떤 집합이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더 클까요? B. 그렇죠. 예, 예. 그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어, 만약에 이게 뭐 이것도 빨간색이면 그야말로 뭐 저기 엔트로피가 거의 0인 거죠, 0. 엔트로피가 0인 거죠, 그렇죠? 이것도 물리학 빨간색이면. 엔트로피하고 비슷하네요. 예? 진짜 신기하게 물리학의 엔트로피랑 비슷하네요, 개념이. 근데 저는 사실 물리의 엔트로피도 잘 몰라가지고 잘 정확하게 감은 잘 안 오는데 조금 뭐 연관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해요. 예. 아니, 그동안 엔트로피 막 이런 얘기 단어는 많이 들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못 알아들었었거든요. 근데 네, 오늘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하고 가는 것 같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이제 분류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디시전 트리라는 걸 이용해서. 왜냐하면 어떻게 하냐면 어떤 분할을 하는 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집합을 하위 부분 집합으로 나누는 거예요. 음, 부분 집합으로 나눈 다음에 그 부분 집합들의 엔트로피가 더 낮아지게끔 하면은 요런 꼴이 되겠죠. 더 분류가 더 되게 색깔이 더 나눠지겠죠. 하나하나. 예를 들면 얘를 부분 집합을 이렇게 나눈다 쳐봐요. 이렇게 나눠버리면은 이제 각각의 부분 집합의 엔트로피는 다 0이 돼 버릴 거예요. 다. 이렇게 이렇게 분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성질을 이용해서. 이 엔트로피가 불순도를 나타낸다는 거가 이제 뒤에 중요하게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예. 이제 넘어갈게요. 예. 네. 어, 그 다음에 우리 요거까지만 하고 제가 쉬었대 목이 아파가지고. 예. 예. 디시전 트리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말로는 의사결정 나무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속성을 기준으로 해서 어 이게 속성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판별해서 나무 형태로 분류를 해 나가는 거예요. 분류해 나가는 건데 어 그 예를 들면은 집합 S가 있다. 이렇게 네 개의 동물이 있다 쳐봐요. 네 개의 동물이 있으면은 이거를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뭐 바다에서 먹이를 구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펭귄이 예스니까 펭귄만 일로 가겠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바다에서 먹이를 구하지 않는 게 이게 곰, 오리, 너구리, 학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분류를 시키는 거예요, 분류. 예. 그리고 어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알을 낳는가 하면은 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오리, 너구리랑 학은 알을 낳으니까 이렇게 분류되고 곰은 알을 낳지 않으니까 이렇게 분류되고. 예. 이렇게 어 이 속성 이게 질문이 속성별로 분류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분류해 나가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다 분류를 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펭귄, 오리너구리, 학, 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질문의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순서. 음, 예. 왜냐하면 순서를 잘못하면은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 계산도 많아지고 이렇게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질문으로 여기 이 분류 작업을 마치는 방법이 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엔트로피가 쓰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 예. 예, 5분만 쉬었다가. 예. 네. 이제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조금 어려운데요. 분할의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나와요. 분할의 엔트로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집합이 있으면 집합을 하위 집합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이게 S1에서 SM까지의 부분 집합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집합들의 엔트로피를 다 구한 다음에 이 부분 집합이 전체 집합에서 차지하는 비중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집합의 크기 분의 그 부분 집합의 크기라는 것이 이거거든요. QI. 그래서 이 비율을 앞에다 곱해 주는 거예요. 아까 비슷해요, 사실은. 아까 그 평균 그 엔트로피 개념하고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보면 감이 안 오는데 이제 사례를 갖고 예시를 갖고 제가 해볼게요. 되게 쉬운 예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어 이제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곰이 네 마리가 있고 오리 너구리가 두 마리가 있고 펭귄이 한 마리, 학 한 마리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림 그려놨거든요. 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집합 S예요. 근데 어 그 우리는 지금 여기서 분류 문제인데 오리 너구리를 분류하려는 거예요. 오리 너구리를. 근데 다음 세 가지 질문을 어떤 순서대로 질문을 해야지 가장 적은 질문을 가지고 오리 너구리를 분류해낼 것이냐. 이 문제예요, 지금. 어. 근데 여기서 이제 유의할 게 뭐냐면 이렇게 동물을 이렇게 막 네 개로 나눠놨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지금 처음에 집합 S에서 클래스가 단 이게 요 클래스하고 오리 너구리냐 아니냐인 거예요.
클래스가. 제가 색깔로 구별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빨간색 공하고 파란색 공 구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목표는 뭐냐면 올인 어그리냐 아니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가 두 개인 거지. 클래스가 올인 어그리한 클래스가 있고 올인 어그리가 아닌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클래스를 네 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예, 이걸 좀 헷갈리거든요. 지금 클래스가 두 개인 경우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다음에 그러면 요거의 그 처음에 집합 S의 엔트로피를 먼저 구해 볼게요. 여기다가 어 이- 이- 어떻게 어디다 쓰지? 예. 집합 S의 어 엔트로피 요거를 구해 볼게요. 어 그럼 어떻게 되죠? 어 처음에 이제 아까 공식에 따라서 어 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이너스 시그마 어 클래스 프라버빌리티가 나오죠. 그다음에 로그 2의 pi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클래스 클래스가 두 개인 거예요. 클래스가 두 개니까 처음에 올인 어구리인 경우를 볼게요. 올인 어구리인 경우에 프라버빌리티가 클래스 프라버빌리티가 어떻게 되죠? 총 8개 중에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1인 거예요. 4분의 1. 그러면 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4분의 1 로그 2의 4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클래스 2가 있잖아요. 클래스 2는 뭐냐면은 오리너구리 아닌 것들. 오리너구리 아닌 것들.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4분의 3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의 로그 어 2의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왠지 계산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아, 계산을 그럼 안 왜 해놨는데.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곰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왜 앞에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오리너구리가 아닌 것들. 얘도 C2예요, 얘도. 오리너구리가 아닌 것들. 지금 여기 보면 라벨이 붙어 있는 게 라벨이 색깔로 붙어 있어요. 색깔로 붙어 있어가지고 오리 너구리인 것하고 오리 너구리 아닌 것은 파란 걸로 라벨이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라벨이. 라벨을 붙인 게 클래스거든요. 그러니까 클래스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오리 너구리냐 아니냐인 거예요. 네. 근데 잠깐만요. 제가 약간 지금 헷갈린다. 네. 여기 지금 4분의 3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여기서 오리 너구리가 아닌 것들은 제가 파란색으로 그려놨거든요. 예. 8분의 6 그러면은 하니까 4분의 3 나온 거 아닙니까? 집합 전체는 8개잖아요. 8개잖아요. 예. 그 중에서 파란색은 6개잖아요. 이게 4분의 3. 그 파란색 클래스라 할게요. 파란색 클래스. 음. 아,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게 첫 번째 네. 이게 곰이었고, 그래, 맞나요? 아, 어, 지금 4분의 이 1. 질문이 없어서 좀 헷갈리신 것 같아요. 우리 질문이 너구리인 경우가 어떤 경우이냐를 지금 물었고, 그러니까 우리 너구리냐 아니냐만 두 가지만 놓고 판단을 하시니까 이거 확률이 이렇게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예. 한번 얘기해 보면 예. 어, 지금 이제 이 질문을 지금 어떤 질문을 순서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말하기 전에 이건 이제 아직 따지지 않았어요. 아직 따지지 않고 요 집합 S의 엔트로피를 구하기로 한 거예요. 이 집합 S의 맨 처음에 질문을 던지기 전에 처음에 집합이 주어졌을 때 그 집합 자체의 엔트로피를 구하려고 그래요. 예.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엔트로피를 구할 때 이렇게 요 클래스 프라버빌리티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개념이. 이 개념이 이 집합이 클래스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클래스로 나눠져 있어서 클래스 프라버빌리티를 구하게 돼 있는데 이 클래스는 사실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분류해 놓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이 정보라는 거는 우리가 분류하기 나름이잖아요. 우리는 처음에 이거를 올인 어구리인지 아닌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올인 어구리인지 아닌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곰도 있고 뭐 펭귄 있고 학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올인 어구리에다가 빨간색 라벨을 붙여놓은 거예요. 빨간색 클래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빨간색 클래스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파란색 클래스는 뭐냐면 올인 어구리가 아닌 것들.
그러니까 그렇게 총 만들어 두 개 놓은 거예요. 클래스가 있는 거죠, 그럼? 두 개의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클래스 1은 올인 어구리가 있는 클래스고 클래스 2는 그 올인 아, 어구리가 아닌 것들로 나눠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거 누가 좀 계산해 주면 좋겠다. 오 선생님 이거 계산기로 어떻게 계산되나요? 잠깐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어, 이거 이제 아이패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계산을 해놨어야 되는데 제가 안 해놔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어, 루프라 알파로 해보면 되겠다. 예. 여기다 해볼게요. 어, 아까 맨 처음에 올인 어구리가 4분의 1이었죠. 그쵸? 4분의 1이고, 가만있어 봐. 여기, 이쪽에 로그 하는 게 있었는데, 예. 음, 여기 보면 로그 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로그를 계산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도 안 해도 똑같이 4분의 1을 넣거든요. 그 다음에, 어,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그리고, 어, 로그 2에 3분의 4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계산해 볼게요. 이게 엔트로피인데 어, 예, 0.81이네요. 0.81. 0.81. 0.81 맞죠? 외워놔야 돼. 0.81. 어, 그래서 요게 이제 0.81이에요. 0.81. 요걸 계산한 거예요. 0.81. 네, 예. 아니, 근데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더. 예, 천천히 질문하시죠. 예. 예. 그렇지 안 되는 게 네. 지금 4분의 1이 네. 클래스로 나눈 거잖아요. 네, 네, 네. 클래스가 지금 두 개의 클래스이면 이게 2분의 1이 아닌가요? 왜 4분의 1이 나온 거예요? 클래스 프로버빌리티가 뭐냐면 전체 데이터가 하나하나 개별 데이터가 전부 8개잖아요. 예, 8개 중에서 음, 8개 중에서 그 빨간색 라벨이 붙은 거의 개수인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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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여기 맨 처음에 가보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 어 전체 8개 중에서 B라면은 B 라벨이 붙은 게 2개 있잖아요. B 라벨 붙은 게 2개. 이게 올인 어구리 생각하시면 돼요. 올인 어구리. 예, 예, 올인 어구리 2개라 하면 8개 중에 2개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되게 헷갈려요. 저도 이거 좀 헤맸었거든요. 음, 그래서 요게 이제 0.81로 계산해 놨어요. 네. 0.81. 네. 미아 선생님 아니요. 얘기하시려고? 아니에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분할의 엔트로피를 다 계산해서 비교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분할된 하위 집합들이 낮은 엔트로피를 가질수록 각 하위 집합의 불순도는 낮아진다.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분할의 엔트로피가 낮으면은 이 각각 집합의 불순도가 낮아진다는 거는 분류가 잘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각 질문별로 이렇게 분할할 수도 있고 이것도 이게 분할하는 거거든요. 이 질문을 던진다는 거는 분할한다는 뜻이에요. 분할한다는. 어떤 속성에 따라서 나누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눈 다음에 나눈 부분 집합들이 불순도가 낮아지게 만들려면은 분할의 엔트로피가 낮을수록 불순도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류가 잘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비교해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기 해보면 알거든요. 해볼게요. 자, 먼저 이거를 해볼게요. 바다에서 먹이를 구하냐를 가지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어, 이렇게 나눠져요. 바다에서 먹이를 구하는 거 얘밖에 없어요. 얘밖에. 음, 얘 펭귄 그린 건데 알아보시겠죠? 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부분 집합이니까 여기 보면 S1부터 SM까지 하니까 이 S1이라고 붙일게요, 제가. 그러면 요쪽은 S2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 분할의 엔트로피를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분할의 엔트로피를. 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S1은 엔트로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다 똑같아. 8분의 1 곱하기 로그 2의 3 마이너스 3승이네. 맞죠? 이게 여기서 그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이동했을 0이에요, 0. 계산할 필요 없이 0이 돼요. 왜냐면 여기 S1에는 그 클래스가 여기 파란색밖에 없잖아요. 파란색밖에. 그러니까 파란색 구슬만 있는 거예요. 파란색 구슬만. 음, 그렇죠? 그러니까 파란색 더이가 계산할 필요 없이 이건 0이 돼요. 0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불순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순도 100%인 거죠. 순도 100%.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그 하나 그 저기 색깔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0이 되고 우리는 요것만 계산하면 되거든요. 요것만. 예. 요것만 계산하면 되니까 요거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어 자 해볼게요. 여기서 요 S2를 빨간색 라벨이 붙은 거부터 먼저 계산해 보면 어 어떻게 돼요? 7분의 2가 되겠죠. 예, 올인 어구리가 7분의 2잖아요. 그죠? 여기다 마이너스 붙일게요. 마이너스 7분의 2 로그 7분의 2의 7분의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될까요? 나머지는 7분의 5죠? 그죠? 예, 예, 나머지 라벨 파란색 집합 S2에서 음, 예, 예, 다섯 개잖아요. 7분의 5 로그 2의 7분의 5 음, 이렇게 하면 제가 이거 계산해 놨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0.755 이렇게 나와요. 음. 여기다 그래서 써놓을게요. 여기다 엔트로피니까 어떻게 써야 되냐? H가 음, 0.755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 요 질문을 던져가지고 집합 S를 분할했을 때 분할의 엔트로피가 0.755가 되는 거예요. 예. 잘못했다. 죄송합니다. 여기다 더 하나를 해줘야 된다. 여기까지 했고, 여기까지 했고, 어, 이게 좀 뭐가 좀 이상한데? 그다음 요게 지금 S2를 계산한 거잖아요. S2의 음, 요 엔트로피를 계산한 거잖아요. 요 앞에다가 요 비중을 써줘야 되잖아요. 비중을. 요거를 곱해줘야 되거든요. 요거. 요거. 요거 뭐냐면 전체 집합 중에 요 S2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냐면 8분의 7이에요. 이걸 곱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왜 계산 안 했냐면 이거는 8분의 1이겠죠. 앞에 비중이. 펭귄의 비중은 전체 집합 중에 8분의 1이니까 이걸 더해줘야 되거든요. 이 공식에는. 요게 Q1이고 요게 Q2예요. 여기 표시된 거 있잖아요. 요거를 말하는 건데 요거는 할 필요 없는 게 이게 0이니까 제가 안 한 거예요. 음, 예, 요렇게 계산했을 때 요 값이 0.775예요. 요 계산. 예, 요게 들어가야 돼요. 요거 제가 빼먹었는데 이거 중요한 거니까. 예,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비중을 S2 곱해서 0.775가 나왔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분 집합의 엔트로피를 다 구하고 그 부분 집합이 전체 집합에서 차지하는 비율 비율을 8분의 7을 주고 마찬가지로 S1이라는 부분 집합의 엔트로피를 구하고 그 그 부분 집합이 전체 집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앞에서 곱한 게 바로 분할의 엔트로피예요. 그래서 계산한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예, 예. 예. 아, 알겠다. 예. 계속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제 하나 해봤고 또 할 거거든요. 계속 하니까 또 해볼게요. 예, 음. 자, 이렇게 해서 요렇게 분할했을 때 요렇게 질문 1을 가지고 분할했을 때 분할의 엔트로피가 0.755가 나왔어요. 그러면 다르게 또 분할해 볼게요. 다르게 분할해 볼게요. 다르게. 어떻게 분할하냐? 젖을 먹이는가? 새끼한테. 어.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요. 어떻게 분할이 되냐면 요렇게 분할이 돼요. 요렇게. 예. 젖을 먹이는 거 요거를 S1이라고 할게요. 얘네들은 젖을 먹여요. 오리너구리가 포유류라서 젖을 먹이거든요. 예. 그래서 S1이고 얘네들은 젖을 안 먹이니까 S2. 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죠? 얘들 젖을 안 먹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분할했어요. 그러면 이제 분할의 엔트로피를 구해보는 거예요. 그 분할의 엔트로피에서 항상 클래스를 생각해야 돼요. 클래스를. 요 각각 집합에서는
집합의 이 HS1을 구할 때는 요거는 저기 클래스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요거 어떻게 될까요? S1 하면은 어, 어, 먼저 네. 올인 어구리 경우를 생각해 보면 4분의 3 곱하기 어 올인 어구리가 6개 중에 2개잖아요. 아, S1에서 구하는 거니까 예, S1에서. 예. 그러면 그럼 6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에 로그 3분의 1. 2의 3분의 1하고 그다음에 올인 어구리가 아닌 거는 3분의 2죠. 예, 이 3분의 1에서 빼주면 돼요. 3분의 1에서 3분의 1, 3분의 2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로그 2. 로그 2에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어. 그리고 어, 요거를 지울게요.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요게 뭐냐면 HS1이잖아요. 예. 여기다가 이제 그 4분의 Q1을 곱해줘야 돼요.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8분의 6, 그렇죠. 8분의 6이죠. 4분의 8, 3. 4분의 3이겠네요. 4분의 3. 이렇게 곱해준다는 거예요. 운 선생님은 이제 다 예. 알고 계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 A, 그, HS2를 구해야 되잖아요. 예. 이건 뭐가 될까요, 이거? 아, 좀 여기서, 음, 음, 질문이 젖을 먹이냐 안 먹이냐 그걸로 분류한 거죠. 이미 분류를 했어요. 분류를 마친 다음에, 분류는 이미 끝났고, 음. 분류 이후에 S2라는 거를 그 클래스를 가지고, 예. 그 엔트로피 구할 땐 클래스 갖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영일 것 같은데 그냥. 0인 거예요, 0. 예. 이게 0이에요, 0. 물론 여기 Q2를 따져보면은 Q2는 뭐가 되냐면 8분의 2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예. 근데 이거 할 필요 없는 게 이게 0이니까. 예. 왜 0이죠? 왜 그러니까 왜 S1은 0이죠? S1은 클래스가 2개여서 더했고, 구해서 예. 더했고, 근데 요걸 해볼게요. S2는 그러면 S2가 왜 0이 되는지만 해볼게요. 예. 요거 지우고 요게 왜 0이 되는지만 해볼게요. 예. 이렇게 해보면 요거를 어, 자 보세요. 오리 너구리가 나올 확률이 뭐예요? 0이죠, 0. 예. 여기 S2에서 올인 어구리가 나올 확률, 클래스 프라버빌리티가 0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0 마이너스 0 곱하기 근데 왜 오리 너구리가 나올 확률을 묻는 거죠? 질문은 젖을 먹이는가인데. 젖을 먹이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서 분할을 맞췄어요, 이렇게. 이 젖을 먹이는가는 이 집합 S를 2개의 집합으로 나누는 거예요. 네. 이 분할의 엔트로피는 나눈 다음에 각 부분 집합의 엔트로피를 원래 클래스 가지고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분할은 이미 끝났어요. 젖을 먹이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분할을 여기다 이렇게 나눴잖아요. 이렇게 해서 S1하고 S2로 나눈 것이고 이 나눈 다음에 이 부분 집합 S2의 엔트로피, 이게 H가 엔트로피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원래대로 클래스가 뭐냐면 파란색 클래스랑 빨간색 클래스가 있잖아요. 오린 어구리 1 클래스가 오린 어구리가 아닌 클래스가 있잖아요. 그 클래스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어 요게 어 마, 마이너스 확률이 0이잖아요. 이게 좀 이상한 말이 됐어요. 그냥 똑같이 해볼게요. 로그 2의 0이 되는 거예요. 오리 너구리일 경우에. 오리 너구리 클래스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오리 너구리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확률이 1이죠. 확률이 1이죠. 그다음에 로그 2의 확률 1이잖아요. 이거 0이잖아요. 이거 0. 어, 이거 계산해 보면 어떻게 나오면 컴퓨터 계산해 보면 이거는 부정형으로 나와요. 이거 답할 수 없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저기 책 교재에 보면 이걸 0으로 보게 돼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그 앞에는 네. 오리 너구리 될 확률이고 뒤에 그 1 로그 2의 1은 오린 어구리가 아닌 거의 아닌 확률이. 이거 오린 어구리가 아닐 확률이 1이잖아요. 여기 오린 어구리 없어요.
여기서 아무리 계속 골라봐야 오리너구리 안 나오니까 오리너구리가 나올 확률은 0이고 오리너구리 아닌 게 나올 확률은 1이에요, 1. 계속 골라보세요. 펭귄 아니면 항만 나오기 때문에 확률은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예. 근데 요게 조금 헷갈려요. 왜냐하면 이게 무한대거든요. 무한대 곱하기 0인 거예요. 근데 요거를 교재에서 우려한 경우에 0이라고 치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0이라고 치니까 0 빼기 0 해가지고 0이에요. 0. 이거 엔트로피가 0이에요. 근데 쉽게 말해서 이게 클래스가 하나잖아요. 하나의 클래스로만 모든 게 돼 있으면 불순도가 0이에요. 불순도가. 똑같은 클래스끼리 있기 때문에 같은 동질적이잖아요. 동질적이면 불순도가 0이니까 엔트로피가 0이에요. 그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쉬워요. 예.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봤어요. 제가 계산해 놨거든요. 요게 어떻게 되냐면 어 요게 어 0.688이 나와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어 제가 이렇게 길게 글 끌려고 했던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요 하여튼 오래 걸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질문 3을 해볼게요. 어, 요걸로 이제 분할을 먼저 하는 거예요. 요거 발을 없애야겠죠. 다시 분할할 거예요. 다시. 예. 지금 하나하나 분할을 해보고 분할을 했을 때 분할의 엔트로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다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비교해 보겠다는 거예요. 비교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자, R을 낳는가로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것도 지워야겠다. 그죠? 요것도 지우고 예. R을 낳는가로 분류를 하면 어떻게 나누냐면 어, 요렇게 나눠지거든요. 이렇게. 오리너우리가 알을 낳아요. 포유류인데. 예. 그래서 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S1이고, 이거 뭐, S1, S2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S1이라 할게요. 얘를 S2라고 할게요. 예. 그러면은 S1은 엔트로피 그 0이겠죠, 0. 그 네. 0이겠죠, 엔트로피. 네. 이거는 엔트로피가 어떻게 될까요? 그 클래스로 해보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에 로그 2의 2분의 1이 되고, 우리 너구리일 경우에 우리 너구리 아닌 경우도 역시 2분의 1 로그 2의 2분의 1. 지금 클래스는 오리 너구리냐 아니냐 갖고만 하는 거예요. 색깔 갖고. 오리 너구리는 제가 빨간 걸로 해놓고 오리 너구리 아닌 건 파란 걸로 했어요. 그러니까 빨간색 꼭 파란색 꼭 가지고 구별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예. 요게 아까 1이었잖아요. 요게 1. 요게 HS2고 그다음에 여기다 Q2를 곱해야 되잖아요. Q2가 뭐죠? 전체 2분의 집합 1. 중에서 S2가 차지하는 비율이잖아요. 2분의 1. 2분의 1이죠. 예. 그러면 요게 2분의 1 곱하기 1이 돼갖고 0.5가 돼요. 그래서 얘가 0.5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세 개를 비교했을 때 분할의 엔트로피가 제일 작은 게 얘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엔트로피가 제일 작다는 말은 하위 부분 집합의 불순도가 최고로 작아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불순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나눌 때 불순도가 가장 작기 때문에 분류가 잘 됐다는 거지. 예. 불순도가 작다는 거는 같은 클래스끼리 좀 더 같은 클래스에 가깝게 모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 분할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불순도가 작게 분할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R을 낳는가 그걸 던져야 된다는 건가요? 그게 첫 번째 질문. 그렇죠. 첫 번째 질문은 이걸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처음에 질문해가지고 이렇게 먼저 분할을 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음. 온 선생님 말대로 결론이고 제가 처음에 이걸 왜 계산했냐면 여기서 정보 이득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보시면 정보 이득이란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 별거 아니고 여기서 요걸 뺀 거예요. 각각 요거를 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할의 엔트로피가 가장 낮을 때 정보 이득이 제일 커요. 그렇겠죠, 당연히. 여기서 이걸 빼면은 정보 이득이 제일 크겠죠. 얘가 제일 작으니까 제일 작은 걸 뺐을 때 정보 이득이 제일 클 거예요. 그렇죠? 정보 이득이 제일 큰 거를 크게 만드는 질문을 고른다는 거나 어, 그 분할의 엔트로피가 가장 낮은 거를 고른다는 거냐 똑같은 얘기. 음. 네. 됐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첫 번째 질문.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분할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는 배제가 되는 거예요. 얘는 배제가 됐고 이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바다에서 먹이를 구하냐라고 하면은 요게 요렇게 분할이 될 거예요. 요렇게. 이거 직관적으로 알 수 있거든. 요렇게 분할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젖을 먹이는가를 하면 요렇게 분할이 되겠죠. 요렇게. 어떤 게 나을까? 첫 번째, 그러니까 바다에서 먹이느냐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죠, 아니죠. 잠깐만. 젖을 먹이는가가 더 나은 거 젖을 먹이는가로 하면 분할이 끝나버려요. 이제 끝나버리네. 더 이상 이제 뭐 분류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리너구리는 딱 판정이 나는 거예요. 아, 오리너구리. 아, 어. 아. 여기 빨간색만 있으니까 엔트로피 0이죠. 빨간색 여기 파란색만 있으니까 엔트로피 0이죠. 그래서 엔트로피가 최대로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네, 네. 요렇게 나누면 아까처럼 요렇게 만약에 또다시 여기서 1번 질문을 던져서 요렇게 나누는 순간에 뭐, 엔트로피가 0은 안 돼요. 네, 그쵸. 여기가 불순도가 조금은 있잖아요. 불순도가 조금은 있기 때문에 이게 엔트로피 계산해 보면 0은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0이 되는 게 분할의 엔트로피가 최소가 되는 거죠. 난, 그래서 음, 질문 3을 먼저 던지고 그 다음에 질문 1을 던져갖고 분류를 하는 게 최선인 거예요. 질문 이걸 2가 아니고요? 질문이지, 이, 질문이. 그렇지, 질문이. 예, 요렇게. 안 그러면은 질문이 막 세 번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예. 요거를 잘 해보시면은 질문이 최소화되는 거는 이렇게 질문 던지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뭐 하여튼 분할 엔트로피까지 나오는 게 우리 교재에서 나온 거고 나머지는 제가 그냥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나머지는 그냥 제가 그 정보 엔트로피랑 물리에서 엔트로피의 관계에 관해서만 그냥 그 조금 생각해 보자고 해서 넣은 것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질문 있는데, 물리에서 선생님. 예? 예. 질문이 있는데, 5번 페이지에 가보면, 네. 이걸 이렇게 매번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조금 더 일반화하는 건 없나요? 선생님, 음, 네, 매번 이렇게 계산을 해서 질문을 어떻게 던질까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일반화? 뭐 그런 것들은 없는지 그냥 궁금해서 저기 질문 드려봤습니다. 네. 어, 사실은 이거 제가 조금 이거 저기 저 뭐냐 그 스무고개식으로 질문 던지는 걸로 문제를 만든다고 이렇게 됐는데 어, 실질적으로는 뭐 이렇게 나누느냐 이렇게 나누느냐 하는 그 속성별로 나누는 거죠. 여기 속성이 있잖아요. 얘는 바다에서 그 다음 시간에 온육 선생님이 우리 교재에서 나오는 문제를 아마 코딩으로 보여주실 건데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똑같은 문제거든요. 이렇게 속성별로 분류를 해놓은 게 있고 우리가 구별하려는 거는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분류하는 기준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 알고리즘이 이렇게 계산을 해서 비교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계산을 거치는 게 이 알고리즘이에요. 이게 음, 속성하고 클래스를 정확하게 구별이 안 되면 되게 헷갈려요, 처음에. 처음에. 그러니까 속성을 예를 들면 요렇게 이거는 속성별로 구별한 거잖아요. 속성별로. 얘가 바다에서 먹이를 구하냐 아니냐는 속성 가지고 구별했지만 이거는 클래스랑 무관한 거예요. 클래스는 올인 어굴이냐 아니냐가 클래스인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시면 이런 게 나와요. 그 인터뷰한 사람이 인터뷰를 잘했느냐 안 했느냐, 잘했느냐 안 했느냐를 분류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트위터를 하는지 안 하는지 하는 속성이 나와요. 트위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속성이 나오는데 그 속성별로 분할했을 때 어느 쪽으로 어떻게 분류하는 게 최적인가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클래스는 인터뷰를 잘하느냐 안 하느냐가 클래스인 거예요. 그리고 속성은 이걸 어떻게 분할했을 때 그 각각의 속성의 그 분할의 엔트로피가 어떻게 최대한 낮아지는가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구분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지금 오늘 시간 많이 지났죠? 그래서 요거 사실은 제가 요거까지 하려고 했었거든요.
요거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거까지 다 하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게 좀 재미있어요. 이 엔트로피가 여기서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생각해 보면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 그 이것까지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저는 괜찮은데. 괜찮아요? K가 제가 좀 뭐예요? 약간 여기서 K는 그냥 상수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K는 별 의미 없고 그냥 상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잠깐 보면은 이게 사실 뜨거운 물이 빨간색 물이에요. 이거 실제로 실험을 누가 했더라고.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 빨간색 물감을 타고 차가운 물에다는 이렇게 파란색 물감을 타가지고 여기 이제 칸막이가 돼 있거든요. 여기 칸막이가 나눠져 있어요. 그다음에 이 칸막이를 확 여는 거예요. 열면 섞이기 시작하잖아요. 섞이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미지근한 물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미지근한 물이 시간 지나면 다시 이렇게 저기 뜨거운 물하고 차가운 물로 갑자기 한쪽은 불불 끓고 한쪽은 차가워지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요거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을 누가 정의를 했어요.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이미 그 전에 물리에서 정의를 했었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이거 그냥 몰라도 되는 건데 온도분의 열이라는 걸로 정의를 했어요. 근데 이게 요 과정에서는 항상 증가하기만 하거든요. 이게 항상 증가만 해요. 증가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그 이유를 알아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전에 사람들이 알 수가 없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온도라는 게 온도가 높잖아요. 얘가 온도가 낮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분자들의 평균 속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원자론이라는 게 정립되지 않으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죠,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된 현상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요 안에를 들여다보면은 여기 분자들이 있는 거야, 물 분자들이. 근데 얘가 엄청 빨리 움직이는 거지, 막 여기저기로. 엄청 빨리 막 움직이는 거고, 막 여기저기로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얘는 뭐냐면 물 분자들이 있는데 되게 느리게 움직이는 거죠. 평균적으로. 물론 조금 빠른 게 있을 수도 있는데 평균적인 움직이는 속도가 운동 에너지가 적은 거고 얘는 운동 에너지가 엄청 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딱 이렇게 여는 순간에 이 두 개가 막 섞이겠죠. 섞이면서 서로 막 입자들끼리 충돌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해 가지고 평형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원자론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볼츠만 시대에도 아직 원자론이 확립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볼츠만이 엄청 공격당했거든요. 왜냐하면 원자라는 거 너가 보지도 않은 원자를 가지고 어떻게 이런 이론을 만들 수 있냐 해서 엄청 공격을 당했대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 전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 확률적인 현상이라는 거를 이 사람이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섞으면은 이게 섞여가지고 경우의 수가 높은 쪽으로 이게 경우의 수거든요. 경우의 수. 그래서 확률이요? 경우의 수가 큰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단순화시켜서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예. 요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요게 이제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런 거 엔트로피 설명할 때 이런 거 되게 많이 비유로 설명해요. 이제 여기다 여기 이게 물이 담겨 있어요. 수조가 있는데 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담겨 있는데 누가 여기다 커피를 딱 집어넣은 거예요. 커피를. 근데 이거를 상황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이 수조의 위치를 A, B, C, D 네 개로 분할했어요. 단지 네 개로만 표시하는 거예요. 위치를. A 위치, B 위치, C 위치, D 위치 네 개로 분할했어요. 그 다음에 커피의 커피의 입자가 네 개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네 개. 예. 그러면 처음에 여기다 A에다 커피를 딱 떨어뜨리면 네 개의 입자가 전부 다 A에 있겠죠. 전부가 A에 있겠죠. 예. 그거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 1이 있고 입자 2가 있고 입자 3이 있고 입자 4가 있어요. 네 개가 있는 거예요. 네 개. 근데 입자 1의 위치도 A고 입자 2의 위치도 A고 입자 3의 위치도 A고
입자 4의 위치도 A이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이 경우의 수 이게 지금 거시 상태는 뭐냐면 A의 모든 입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거시 상태 1이라고 할 텐데 이 거시 상태에 대응하는 이 개별 입자들의 배열을 생각해 보면 이 경우의 수가 몇 개일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 A에 있는 거지. 전부 A에 있는 거예요. 음,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경우의 수가 1인 거죠. 경우의 수가. 만약에 A가 하나라도 여기서 벗어나 있으면은 벗어나는 수는 거시 상태 1이 안 돼요. 거시 상태 1이 되려면 음, 전부 다 A에 있고 얘도 A에 있고 A에 있고 A에 있고 이 외에 다른 배열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배열은. 그러니까 경우에 이 미시 배열의 경우의 수는 1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쵸?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갔고 그중에 두 개가 이제 점점점 B로 오고 C로 오고 해갖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중에는 다 각각 그 커피 입자가 하나씩 고르게 분포하는 걸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단순화시킨 거예요. 예. 그럼 각각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게요. 요거는 A에 두 개 있고 입자가 B에 두 개 있는 경우잖아요. 요거는 어떤 경우 총 몇 개가 있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자 1, 2, 3, 4 순서로 나열해 볼게요. 입자 1, 입자 2, 입자 3, 입자 4를 위치를 표시해 볼게요. 그러면은 입자 1은 A에 있고 입자 2는 A에 있고 입자 3은 B에 있고 입자 4는 B에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겠다. 그죠? 이렇게 될 수도 가 있겠죠. 나오겠. 예. 그다음에 뭐 A, B, A, B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B, A, B, A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B, A, A, B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A, B, B, A 이렇게 입자들이 나올 수 있는 미시 배열의 수가 거시 상태 2에 대응하는 미시 배열의 수가 전부 6개인 거예요. 6개. 예. 이걸 어떻게 계산하면 요거를 나열하는 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나오거든요,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수열. 그래가지고 총 전부 다른 거라고 보고 일단 4팩토리얼을 계산한 다음에 요 같은 것이 있는 것만큼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요거 우리 저희 확률론에 처음에 우리 했을 때 같은 것이 있는 수열하고 그 다항계수 나오는 부분 보면 이렇게 계산하게 돼 있어요. 요거 계산해 보면 4 네.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요거를 이제 2 곱하기 2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게 6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6가지가 되는 거죠. 이게 요거는 6가지. 음,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계산해 보면 총 역시 4팩토리얼에서 1팩토리얼, 2팩토리얼, 1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12개가 나와요. 12개. 미시 배열이. 이 거시 상태 3에 대응하는 입자들이 뭐 A 입자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요렇게만 되면 되는 거지. 하나, 두 개, 하나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게 전부 12가지예요. 그다음에 요거를 해보면은 그냥 4팩토리얼이 돼가지고 24가지가 돼요. 그러면 여기 볼츠만 엔트로피에서 요 W가 커지면은 요 경우의 수가 커지면 볼츠만 엔트로피도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1에서 엔트로피가 점점점 커지겠죠. 경우의 수가 점점 커지니까 볼츠만 엔트로피가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점 커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예. 예. 이렇게 나타내 보고 단순화시켜서 나타내 봤어요. 예.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커지니까 엔트로피도 증가한다. 근데 이거를 이- 그, 그, 어, 요거를 이제 정보 엔트로피 가지고 계산해 봐도 요거는 이제 AAAA니까 아까 우리가 계산한 거랑 똑같거든요. 이게 또 정보 엔트로피 계산하면 0이 나와요. 0이 나오고 이거는 그
AABB를 이렇게 돼 있는 집합의 엔트로피를 구하는 거예요. 클래스가 두 개로 나눠진 엔트로피를. 계산해 보면 1 나오거든요. 예. 이거는 A, B, B, C로 된 거 요거로 계산하는 거예요. 요거. 예. 이렇게 음, 된 거 계산하는 거고 요거는 A, B, C, D를 계산하는 거지. 예. 요거는 뭐 저기 2가 될 거예요. 아마 우리 계산해 봤잖아요. 네 개가 각각 다 다르면은 계산해 보면 2가 나와요. 이거는 뭐 중간 값이 어디 나올 것 같아요. 계산 안 해봤는데 요 사이의 값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보 엔트로피도 그 증가를 하긴 하거든요. 네. 음,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볼륨 엔트로피도 증가하고 정보 엔트로피도 증가하니까 뭔가 이 개념 사이에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닌데 사실 다른 개념이죠. 다른 개념. 볼륨 엔트로피는 자연 현상을 그냥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한 거고 이 정보 엔트로피는 이 개념을 만들어서 사실은 엔트로피를 최소화시켜 갖고 분류를 더 명확하게 하려는 거니까. 인간이 이렇게 어떤 분류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니까 개념상으로는 좀 구별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